네, 이제 좀 한숨 좀 돌려갈까요? 기업을 좀 공부해보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교보증권 스몰캡 팀의 심상규 애널리스트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개장 전에 이슈가 나오는 바람에 아주 정신이 없습니다. 네. 자, 개장 후 한 23분여 흘러가고 있는데요. 시장은 아직도 힘이 없고 코스피, 코스닥 모두 지금 하락하고 있는데 미래가 있을까요? 그래도 기업은 또 공부해봐야 되겠죠? 네, 그래도 실체를 알아야지 투자에 대한 기준을 잡고 단기 시세가 흔들거려도 중심을 잡을 수 있으니까 기업 공부하기 위해서 좀 들려주시죠. 네, 투자 가치가 있는 기업들 시장이 흔들려도 관심 있게 보시다가 저평가 매력이 있을 때 매수하시는 그런 전략 괜찮으실 것 같고요. 오늘 말씀드릴 기업은 그 선택적 복지 시장에서 1위를 차지하고 있는 이지 웰페어라고 하는 기업입니다. 네, 이지 웰페어. 선택적 복지 서비스. 어렵습니다. 복지는 알겠는데 복지 네. 서비스, 선택적 어떤 의미죠, 이게? 선택적 복지라고 하는 거는 기업별로 이제 임직원들한테 복지 혜택을 많이 제공을 하는데, 예를 들어서 일회성으로 성과나 이런 보수를 준다는 가정할 때 이런 부분보다는 연간 한도를 정해놓고 본인이 원하는 사용처에서 사용할 수 있게끔 복지 포인트를 부여해서 사용할 수 있게끔 하는 복지 제도가 선택적 복지라고 할 수 있겠고요. 좀 기업별로는 정한 차이가 있지만 좀 제한된 허용 업종, 특히 문화나 외식, 여행, 레저 상품 등은 보통 다 해당이 되고, 업체별로 허용 업종은 좀 다양화시킬 수 있습니다. 이지웰페어라고 하는 기업은 이 선택적 복지 시장에서의 50%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는 1위 기업이고요. 그 외에 3개 사업자가 각각 시장 점유율 15에서 2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4개 회사가 거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고요. 우리나라의 선택적 복지 예산이 2010년도에 약 1.2조 원 수준에서 지난해에는 1.8조 원까지 성장을 했고, 그 기간 내에 이지웰페어의 시장 점유율은 40%에서 약 50%까지 증가를 했습니다. 공공기관의 경우에는 2000대 중반에 그 공무원 관련 법이 도입이 되면서 대부분 현재는 도입을 완료를 했고요. 따라서 자연성장분이 5% 전후 정도 공공기관에서 성장하신다고 보면 될 것 같고, 민간기업의 경우에는 2010년도에 그 선택적 복지 예산 규모가 한 3,600억 원 정도였는데, 지난해에는 7,600억 원 정도로 100% 넘게 성장을 했습니다. 2011년도에는 특징적으로 삼성그룹이 도입을 했고요. 그렇지만 다른 여타의 대형 그룹 기업들은 아직 도입을 안 한 부분도 많기 때문에 도입이 앞으로도 더 이루어질 수 있을 것 같고요. 200대 기업 내에서는 임직원 수 기준으로 도입률이 약 50% 미만이기 때문에 앞으로도 민간 기업의 도입률은 높아질 여지가 충분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자, 말씀을 쭉 들어보니까 저는 이렇게 생각이 들어지는군요. 조금 포괄적으로 확대해서 가자면은 경제가 성장하려면은 팽창을 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보통 신용 창출이라고 하는 용어가 등장하게 되는데, 예를 들어서 100만 원에 은행에다가 예치시켜 놓으면 그 100만 원이 돌고 돌아서 통화 승수에 따라서 나중에는 1억 원의 효과가 나듯이, 결국엔 이 복지 서비스라는 것도 일종의 신용 창출을 통해서 잠재적으로는 경제가 조금 활성화되고, 쉽게 얘기하면 그거죠. 상품권 과거에 있듯이 상품권도 하나의 유가증권으로 분류가 되면서 유통이 되면서 통화로서의 기능을 또 우회적으로도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의미로 좀 받아들여서, 제가 너무 또 상상의 나래를 펴는 건 아닌지 모르겠습니다만, 선택적인 복지 서비스. 선택적 복지 민간 도입률이 증가하고 있는 이유는 우선은 같은 금액을 한 번에 제공을 하거나 아니면 1년 내에 한도 내에서 자유롭게 쓸 수 있게 제공을 했을 때, 그러니까 직원들의 만족도가 높다라는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많이 도입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자, 이제 뒷주머니 차이가 좀 어려워졌는데. 그런 면은 온라인 쇼핑하고도 이게 연결성이 됩니까? 네,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이 회사는 각 기업별로 온라인 복지몰이라는 걸 좀 만들어주고요. 오프라인은 제휴처에서 모두 사용을 할 수 있지만 온라인 복지몰에서는 각 기업별로 좀 사용을 할 수 있습니다. 회사의 실적으로 봤을 때는 온라인에서 얼만큼 사용을 하느냐에 따라서 실적의 영향을 가장 크게 볼 수 있을 텐데요. 왜냐하면 온라인몰에서의 상용 금액의 10% 정도를 수수료를 수취하는 반면에 오프라인은 0.5%밖에 수취를 못하기 때문에 0.2%밖에 수취를 못하기 때문에 거의 온라인에 집중화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따라서 매출의 90% 이상이 온라인 수수료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난해 위탁복지 예산 약 8,700억 원 정도에서 온라인 사용 금액은 1,600억 원 정도가 됐었는데요. 약 사용 비율은 19%. 복지 포인트 내에서 사용한 건 이렇고, 개인 카드로도 추가 결제한 게 한 300억 원 정도 있기 때문에 더 결제가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온라인 사용률이 증가할수록 회사의 실적이 더 앞으로 높아질 수 있는 여지가 있는데, 네. 선택적 복지몰의 컨텐츠를 살펴보면 컨텐츠를 다양화시키고 있고, 그리고 쇼핑 트렌드가 점차 온라인화 되어 가고 있는 점을 감안하면 온라인 사용률은 높아질 수 있다라고 볼 수 있겠는데, 컨텐츠 사용 측면에서는 연초에 티켓몬스터랑 제휴를 해서 서비스를 개시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GS 홈쇼핑이나 롯데 맨셔점 같은 경우에도 제휴 컨텐츠를 오픈할 예정입니다. 따라서 온라인 컨텐츠도 강화하고 있는 점도 사용률 증가를 이끌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이지웰페어가 뭘 하는 기업인지는 대충 개념은 섰습니다. 그리고 선택적인 복지 서비스에 대한 얘기도 들어봤는데요. 그렇다면 이지웰페어의 실적하고 또 주가 전망 이것까지 또 정리해 주신다면요. 네, 지난해에는 이지웰페어 매출액은 326억 원, 영업이익은 47억 원을 기록을 했고요. 최근에 1분기 실적을 발표했습니다. 매출액은 90억 원, 영업이익 22억 원을 기록하면서 매출액은 증가를 했지만 영업이익은 소폭 하락하는, 약간 좀 시장의 기대에 못 미친 부분이 있었는데, 매출액 성장에 비해서 영업이익이 하락한 부분은 향후 성장을 대비한 인력 충원이라든가 개발비 증가가 있었고, 그리고 상품 매출이 증가를 했기 때문입니다. 향후의 실적은 꾸준히 증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지만 2, 4분기는 연중 가장 비수기이고, 그리고 일회성 비용도 있을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2, 4분기보다는 하반기로 갈수록 실적 증가 부분을 확인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고 있고요. 올해 실적 가이던스는 약 380억 원 매출액에 영업이익 60억 원 정도입니다. 현재 시가총액 약 1,100억 원을 비추어 봤을 때는 굉장히 싼 구간은 아니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앞서 말씀드린 이 회사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민간 도입률 증가가 높아지면서 복지 예산도 꾸준하게 증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요. 그 내부적으로는 온라인 사용률이 어떻게 증가하느냐에 따라서 이제 매출이나 실적 성장이 견인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지고 있는데, 현재 온라인 사용률은 19% 수준이지만 공공기관의 온라인 사용 비중이 낮고 민간 기업들의 온라인 사용률이 훨씬 높은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는 민간 기업들의 도입이 증가할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온라인 사용률은 충분히 높아질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 향후에는 영업이익 100원을 넘길 가능성은 충분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은 싸다라고 느끼진 않지만 나중에는 좀 실적이 충분히 증가할 여지가 있기 때문에 투자 매력은 보유하다고 보고 있고요. 그러한 측면에서 장기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있는 기관들이 약 15% 정도를 세 군데 나눠서 가지고 투자를 하고 있지 않나라고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전 고점 트라이도 충분히 가능한 기업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이지웰페어를 잠시 공부해 봤고요. 교보증권 스몰캡팀의 심상규 연구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